네, 요즘 코마백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 또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균 감염, 백일의 균,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원래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은 겨울에 주로 유행하는 질병입니다. 주로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한 3, 4월까지 한 10월부터 4월 정도까지 유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3년에서 4년 주기로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유행의 주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감소했던 2023년 10월 정도부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는 그 폐렴균은 폐렴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가벼운 열, 또 인후통, 그래서 인후염을 일으키거나 기관지염을 일으키거나 기침 같은 걸 이제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아주 일부에서 그것이 비정형 폐렴인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의한 폐렴은 비정형 폐렴으로 항생제에 잘 반응을 하지 않고 내성이 좀 많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마크로라이드라고 하는 클래리마이신, 아지스로마이신, 록시마이신 같은 것에 잘 반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세 가지의 약이 잘 듣지 않는 마크로라이드 불응성인 경우에 항생제 먹은 지 이틀이나 지났는데 열이 안 내려요. 기침이 더 심해졌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폐렴이 더 악화됐어요. 이런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불응한다. 그러니까 항생제에 반응이 없다라고 보고 2차 약제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약제는 보통 테트라사이클린이 되겠는데요. 이 테트라사이클린은 사실 원래는 만 12세 미만에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돼서 쓰지 않는 약제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이유가 그런 친구들은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아직 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나는 이빨들이 치아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독시사이클린은 그런 문제가 이제 그 같은 계열 중에는 조금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제 우리는 2차 약제로 독시사이클린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있었어요. 8살 친구고요. 이제 만 8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9도, 40도까지 열이 나는데 일주일 동안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클래리마이신 그리고 아지스로마이신을 다 사용하였는데도 약이 불응하고 계속 40도, 39도로 열이 났어요.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제 독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이제 치아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꽤 많은 연구치들이 났고 사랑니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는데 다행히 사랑니는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치아 착색이 되더라도 이렇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치과 선생님이 소견을 주셔서 이제 독시사이클린을 사용을 했고요. 단기간, 즉 21일 미만의 사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한 위험도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침은 보시는 것과 같이 대한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학회와 소아 감염학회 그리고 병원 약사협회와 함께 질병관리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1차 약제에 내성을 가진 이제 친구들에게서 이런 2차 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2024년 초반에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독시사이클린 큰 문제 아니에요? 라고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이 지침에 따라서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소아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의 친구들에게도 이런 약제들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지를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환자 친구인데요. 네, 만 8살 친구고 초등학교 친구예요.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열이 났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약도 안 듣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하고 인후에서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폐렴균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폐렴균 검사는 여러 가지 폐렴을 검사하지만 정형성 폐렴, 이제 흔히 우리가 폐렴구균이라고 알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폐렴균과 비정형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레시오넬라 폐렴균, 클라미디아 폐렴균, 또 백일해로 알려진 이제 폐렴균, 백일해균 이런 균들을 이제 분리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폐렴구균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었고
마이코플라즈마 페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걸리지는 않는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에 대해서도 나왔는데요.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 독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인플루엔자처럼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졌지만 실제로 이제 세균이고요. 이제 인플루엔자라고 알고 있는 우리 독감은 바이러스입니다. 전혀 다른 이제 감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과 마이코플라즈마 페렴균은 서로 사용되는 항생제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2종류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2종류를 사용하고도 열이 내리지 않아서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약제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2차 약제를 쓴 지 이틀 만에 48시간이 지나서 열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열흘 만에 열이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마이코플라즈마 페렴균은 학동기 페렴, 그러니까 만 5세 이상의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까지 학교 다니는 친구들에서 이제 흔하게 감염되는 페렴균인데 이 페렴균이 항상 페렴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렇게 심한 중증 페렴이 생겼을 때 생각보다 한국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1차 약제에 내성을 보여서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 친구들도 꽤 많다. 그래서 이제 2차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은 작년에 이제 외국에서 되게 유행을 했어요. 이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페렴이. 근데 이제 이게 올해에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열이 난다라고 하시면 이런 페렴균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코플라즈마 페렴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방접종 있나요? 자, 1번. 이거 많이 질문하시는 거죠. 어떻게 페렴 예방접종 저 맞은 적 있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든가 이런 질문들 하실 수 있는데 우선 마이코플라즈마 페렴의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네, 이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비말 접촉을 피하는 건데요. 비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침 튀는 거, 애치 해가지고 기침해가지고 나가는 거, 가래라든가 콧물과 이제 그런 모든 게 이제 비말에 관련된 게 되겠는데 그런 분비물과 접촉하지 않는 거. 중요한 거는 손 씻기. 이제 모든 감염에서 손 씻기가 기본이죠. 네,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손 씻는 거. 외출해서 돌아오면 꼭 손을 먼저 씻어준다. 두 번째는 안 깨끗한 손으로 눈이나 코나 입 이런 거 만지거나 안 깨끗한 손으로 집어서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점막이죠. 눈도 결막, 그죠? 그다음에 코도 이제 코 안에가 이제 점막이에요. 그래서 입 안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점막을 통해서 이제 그런 비말이 이제 전파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페렴균에 감염된 친구가 본인은 증상 별로 없어요. 그냥 목이 좀 불편하네? 뭐 약간 뭐 열이 나는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네? 뭐 혹은 기침이 약간 있네? 본인 별로 증상 없는 상태에서 애치 한 다음에 손에 묻은 상태로 손잡이를 돌렸어요. 근데 그 손잡이를 다른 친구가 잡고 그걸 한 채로 눈을 비빈 거예요. 그러면 옮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를 만질 때 또 주의가 필요하고, 그 깨끗하지 않은 손이다 하면 눈, 코, 입은 안 만지는 거 중요하겠고,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기저귀 같은 거 갈아주시고 하고 나서는 반드시 손 씻기 하셔야 되고요. 장난감, 이렇게 치발기처럼 이제 물고 뜯고 하는 침 잔뜩 묻히는 이제 그런 장난감들, 그리고 컵, 양치컵, 뭐 물컵, 그죠? 컵, 그다음에 칫솔, 뭐 당연하죠. 이런 건 다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고, 수저도 가능하면 구분해서. 그리고 제일 나쁜 거는 코, 입을 닦는 그 수건들을 같이 쓰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물론 다들 감염이 아무도 없을 때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각자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결막염 같은 거 있을 때도, 눈병이 있을 때도 이제 위험하고요. 코로나 때는 그 화장실 아예 따로 쓰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학교,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 가정에서도 이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이코플라즈마 페렴은 4군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법정 감염병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벼운 감염으로 지나갈 수도 있으나 폐렴이 되는 경우에 중증 폐렴이 될 수 있고 많은 합병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최근에 특히 해부종 같은 게 오거나 물이 차거나 이래서 입원하는 친구들이 좀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각별히 호흡기 질환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애가 걸렸거든요. 마이코플라즈마 페렴. 사실 이 8살 아이는 저희 아이인데, 네, 이제 의사의 아이도 페렴에 걸립니다. 네, 무적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정말 손 씻기 열심히 하고, 그쵸? 자,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안 만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손으로 음식 집어먹는 거 못하게 하고, 떨어진 음식 안 먹게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막 이제 증상이 있을 때는 수건 같이 쓰지 마라. 양치컵 같이 쓰지 마라. 그리고 이제 물컵이라든가 수저나 이런 거 다 따로 쓰는데도 네, 그죠. 이런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그런 생활 반경의 주의사항들인데, 이제 사실 이것만 지켜도 웬만한, 그리고 이제 외출했다 돌아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그리고 뭐 소변 대변 본 다음에 비누로 손 씻기. 그쵸. 30초 이상 씻는, 그러니까 손 씻을 때 가끔 어떤 사람은 손을 씻어야지. 그러고 물로 막 씻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흙에다가 넣은 거하고 똑같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물리적으로 뭐 여기 있는 거 털어내는 정도가 되고 비누를 씻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크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오랫동안 잠복해요. 그리고 증상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도 감염된 다음에 20일까지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어요. 어떤 데는 뭐 2주라고 하긴 하는데 20일 꽤 길거든요. 거의 이제 3주 가까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죠. 그리고 잠복기도 거의 2일에서 8일이니까 한 일주일씩 막 잠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걸렸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막 한 달씩 아프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한,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사실 이제 얘 동생이 있는데 제 둘째죠. 저희 둘째는 금방 일주일도 안 돼서 나았어요. 폐렴까지 가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검사를 해봤거든요. 둘째도. 근데 둘째도 네, 마이코플라즈마균이 내성균으로 나왔는데도 그 둘째는 그 똑같은 내성균인데 약이 들어요. 네, 천만 다행이죠. 걔는 만 5세 미만이거든요. 약을 못 씁니다. 또 2차 약을. 근데도 이제 다행히 약이 듣고 일주일 만에 다 낫거든요. 근데 이제 큰애는 이제 정말 딱 학동기죠. 그 학동기에 있는 친구는 이제 폐렴까지 진행이 되고, 열도 열흘 동안 막 40도 무섭게 막 나고 탈수되고 막 이제 그쵸. 물론 계속 수액을 주니까 이제 그 치료가 되고 있긴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결국은 독시사이클린 2차 약제까지 사용을 해서 치료를 했던 법정 감염병 4군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저희는 당연히 결석인 줄 알고 했는데 선생님이 네, 법정 전염병은 결석 처리되지 않습니다. 결석 처리되지 않는 네, 병결입니다. 출석 인정 결석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출석 인정 그 결석이 또 하나 있어요. 법정 감염병인 백일의균인데요. 이 백일의균도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